어떻게 보면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자기의 그 방향들이, 욕구들이 강요된 취향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관계를 원하나 안 원하나? 이거에 대한 판단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시기 아이들도 콘돔 나눠주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하자는 사실은 방임방조일 수 있다 생각해요. 가해자한테 사과 요청해서 자백 받아내고는 이시훈의 와이미 TV.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강사 이시훈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교육 강사로서 청소년 성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성에 대한 욕구를 이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뒷감당해야 될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몇 살 때부터 아이스크림을 먹여도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사실 딱히 민트초코를 좋아하느냐 민트초코를 싫어하느냐의 답은 없듯이 성에 있어서도 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강렬한 단맛은 아이에게 좋지 않겠죠. 점점 센 자극을 찾거나 아니면 그거에서 벗어나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성에 대한 경험도 어느 정도는 조심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보호해주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성적인 욕구는 어디서 왔을까?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닐 거거든요. 연애를 해볼까? 남친, 여친, 애인을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연애로 넘어가도 연애를 시작하면 데이트를 어떻게 할까? 손 잡을까? 포옹할까? 연애한 지 며칠 됐으면 어떤 데까지 가야 되나? 사실 이런 기준들 문화 안에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알게 되거나 몇 살 됐으니까 알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자기의 그 방향들이, 욕구들이 강요된 취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나 스킨십은 성착취물, 야동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성착취물에서는 보통 플레이를 해요. 퍼포먼스들이에요. 저나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들은 현실에서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현실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여러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성착취물에는 콘돔이 등장하지도 않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배우의 장면도 묘사되지 않고 성관계 후에 만약에 출생, 아이의 출생하는 순간을 목도한 부모의 모습도 나오지 않고 양육, 육아를 하면서 엄마들이 손목이 아파서 막 고생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성적인 행동, 대상 이렇게 자극에만 매몰되는,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귄 지 며칠 됐으니까 성관계까지 가자 라는 생각을 좀 안 하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만 16세에서도 한번 놀라시고 그런 성관계 가능 연령이 있다라는 거에서도 또 한번 놀라실 수 있어요. 사실 관련 법률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특정 나이 이하의 연령층인 대상이 성적인 동의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그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만 16세 미만을 동의를 구했다는 핑계를 대서 관계를 하게 되더라도 그 동의는 인정받지 않고 처벌 사유가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법적으로 국가에서 성관계 가능 연령을 이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성관계 동의 연령을 설정하고 있어요. 만 16세인 나라는 영국, 미국의 다수주, 그다음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이를 지어놓는 이유는 자유라는 관점 그리고 보호라는 관점 중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뭐 할아버지가 트럭에다가 현수막 걸어서 나 아기 낳아줄 여자애 구한다, 몸종 될 사람 구한다 이런 식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그 행동을 반복해서 조사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하거나 했을 때 랜덤 채팅, 소개팅 어플 아니면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고 내가 정말 성관계를 원하나 안 원하나? 이거에 대한 판단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시기 아이들도 콘돔 나눠주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하자는 사실은 방임방조일 수 있다 생각해요.
피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까지 아이가 완전히 숙지한 상태로 책임질 태도가 있는 상태에서 성적인 트라이를 하는 거는 다른 문제겠지만, 그 전엔 일단 우리 아이들의 의사결정을 보호해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성적으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성적으로 성관계나 스킨십을 할 권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적인 행동을 안 할 권리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것도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정 나이 전에는 성적으로 성관계까지 가는 건 좀 반대 입장이고요. 사실 이 법률에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건 만 16세 미만인 자들끼리 동의한 성관계는 형법 밖에 둬서 그 처벌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다면 형법상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법적인 처벌 말고도 사회적인 지탄? 여러 위험들이 있죠. 만약 학생 신분인데 성관계를 했고 그게 소문이 났다. 일단은 학폭감이 돼요. 과도한 이성교제? 그래서 벌점 손 잡고 막 이래도 5점 때릴 수 있고, 일부 학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학폭 열려서 징계받는 것보다 주변 소문들. 얘가 얘랑 성관계 했대, 뭐 했대, 그런 애래, 저런 애래. 팩트일 수도 있지만 그게 부풀려져서 나에게 낙인이 찍혀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뒷감당까지 고려하면 스킨십은, 성관계는 나의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가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사례랑 현장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걸 알면 감히 니네 책임질 자세 돼 있어? 네가 동의한 거야? 그러면 콘돔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차마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성적인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어렵게 가지 말고 자위랑 성관계를 만약 했을 때, 성착취물, 야한 동영상을 봤을 때 미치는 영향 중에 그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성적 자극이 좀 강렬한 편이잖아요. 뭐 치킨 먹는 거, 늦잠 자는 것도 행복하지만 성적인 자극은 일단 그 자극 강도가 세죠. 이게 강도가 너무 강렬하고 다른 만족감으로 대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성적인 자극을 탐닉하는,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례로 자위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뭐 중1에서 중3 때 많이 시작하는데 한 번 하면 하루에 3번, 5번, 8번, 점점 이 도파민에 너무 익숙해지면 일상에서 되게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게임도 별로예요, 그냥 누워있다가 생각나면 자위하고 성착취물 보고,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나의 그 행동이, 관념이 그런 욕구에 너무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파민 분비가 강해지다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무기력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성적인 자극은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강렬하게 해서는 좋진 않다. 너무 이른 나이에 맥주라던가 술을 주진 않잖아요. 손상이 크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신체이기 때문에 여자애들 기준으로 자궁도 완전히 크지 않았고 월경 주기도 불규칙하고, 남자애들도 급진 발육급진, 신체 기관 여러 가지가 성징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가 보통 18살 전후까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완전하게 성장하기 전에 이런 격렬한 스킨십을 하는 거는 신체 발달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 주의사항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청소년 성관계 혹은 성적인 자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걸 굳이 아이한테 전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볼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